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홍콩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중국 관영 언론들이 시진핑 주석이 이미 지난달 7일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시를 했다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콩 명보가 시 주석이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는 관영 매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 말에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하자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조사에 나섰고 1월 초에 중앙지도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즉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며 1월 6일에 방역 태세를 2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음 날 묵살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이 묵살한 주체는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는데요. 시 주석이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예방조치에 주의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공포를 조성해서 다가오는 춘제 분위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 주석의 이 지시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나요? 네, 실제로 시 주석이 첫 언급을 했다는 1월 7일 이후에도 한동안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저희도 아마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전달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매년 3월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 양해에 앞서서 여기에 대표를 보내는 지방 양해가 해마다 2월에 열리는데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시와 후베이성에서 올 1월 6일부터 10일까지와 또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지방 양회가 열렸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인 23일에서야 우한 봉쇄령이 내려져서 확산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사태는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보건 전문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 상층부의 결정과 집행에서 엄중한 판단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옹호하는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중국과 이 시 주석의 대응에 대해서 감사한다, 잘하고 있다 등 계속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왔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중국의 전염병 대응 및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의 재선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및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중무역 협상이라든지 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 성향 측근들에게 시 주석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측근들에게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그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일부러 중국과 시 주석을 옹호하는 발언이 뿐만 아니라 4월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절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재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재선에 쏠려 있으니까요.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양회는 이 한 해 중국의 정책 목표와 법령을 심의하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또 최고 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어제 중국 국영 신화통신이 당초 다음 달 5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를 연기하기 위한 결정 초안을 이달 하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중국 관영 CCTV도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회의를 열어서 13기 전국 정협 제3차 회의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보도를 한 것으로 봐서 거의 연기가 확실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인 1978년부터 매년 양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1985년부터는 매년 3월에 개최 전통을 이어왔고 1995년부터는 이 전인대와 정협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부터 약 2주간 열렸습니다. 2003년 사스 당시에도 이 3월에 양회를 개최할 정도였는데요. 따라서 연기를 검토한다는 자체가 이번에는 사스 당시보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회 때문에 5,000명 넘게 베이징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주로 예방 및 통제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위안화 지폐도 격리하고 또 파쇄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중국 신화통신 등은 당국이 현금의 위생관리까지 강화하면서 시중에서 회수된 현금에 대해 자외선 혹은 고온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질병 확산 중점 지역에서 각 시중은행을 통해 회수된 현금을 소독하고 14일간 보관을 한 후에야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일부 지점은 소독 및 일정 기간 격리 수준을 넘어서서 이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 곳에서 회수된 위안화 지폐를 아예 파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이후 총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1조 원 규모의 위안화 신권을 전국에 공급했고 이 가운데 40억 위안어치의 신권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우한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상무부와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7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국민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급적 전자결제산 또는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감염자와의 밀접하게 접촉이라든지 또는 감염자의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뿐만 아니라 감염자로부터 오염된 물건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또 유통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중국 측에서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모두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견제에 나섰다고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경선에 뛰어들지도 않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에 오르는 등 돌풍의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과 백악관이 서둘러서 집중 공격하면서 견제에 나선 건데요.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달 실시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서 3위로 뛰어올랐고 이 대선 선거인단이 세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민주당 첫 4개 주 경선을 건너뛰고 이 14개 주가 선거에 참여하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에 첫 등판할 예정인데요. 이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는 22일 3차 경선이 열리는 네바다가 이 라틴계 미국인인 라티노 비중이 높고 또 29일 4차 경선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흑인 비중이 높은 곳이어서 선제적으로 이 블룸버그를 공격해서 표를 모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주로 견제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서 이 라틴계 미국인과 흑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로 인종차별이라든지 여성차별에 대한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욕시장 재직 시절에 신체 불신 검문 강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흑인과 라티노, 그러니까 라틴계 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과잉 검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살인을 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16세에서 25세의 남성이며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말한 2015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이 블룸버그 전 시장과 지지층이 겹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신체 불신 검문 강화 정책부터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언급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 대한 그의 입장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1980년부터 1990년대 그가 설립한 회사인 블룸버그 LP에서 여직원들이 성차별을 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여러 건 확인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블룸버그가 여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낙태를 압박하는 등 여성의 적대적인 문화를 조장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썼다는 그 워딩을 보면 조금 끔찍하긴 합니다. 이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본인도 아마 이 논란이 불거질 걸 알았겠죠. 그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17일 흑인 교회를 찾아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과만으로는 논란이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시리아 정부군이 이 반군 세력의 최후 거점인 알레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서부의 마을과 소도시 30곳을 점령을 했고 이 지역에 남은 반군 세력을 포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국영TV에 출연해서 우리 군은 발랑군을 마지막 남은 거점에서 몰아내기 위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며 알레포와 이들립 해방 전쟁은 북쪽에서 그 어떤 헛소리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가 최근 2주간 북서부 이들립주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자국 병사 13명이 사망하자 이 러시아의 공습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달 말까지 만약에 시리아 정부군이 북서부에서 철수하지 않게 되면 터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부군을 몰아내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터키는 반군 쪽에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 쪽에 붙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만나서 이들립 일대에서의 휴전과 긴장 완화지대 설치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테러리스트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립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터키 간의 휴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요.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격 역시 터키와 러시아의 협상을 하루 앞두고 발생해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제가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습을 담당하고 있는 쪽은 러시아군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은 시리아 북서부 쪽이고요. 그 반대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이 터키가 평화의 샘이라는 작전명으로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해서 현재까지 계속 산발적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